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1학년도 그 이태원 영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연간 강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강의와 7월부터 10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1월 강의까지 간략하게 강의 계획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그 1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랑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태원 영화 2021년 강의 계획 가로 열고 최종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바로 이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자료를 보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 강의는 거기 그 1월부터 그 6월 과정에 보면은 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심화 속성 과정, 그 다음에 출전 원서 필수 과정,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성 과정, 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이제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진행을 이제 계속 이제 해왔고, 올해는 좀 더 가성비를 높여서 특히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나 초수라 하더라도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영어와 그 전공 과목을 그래도 좀 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7월부터 10월까지는 좀 더 효과적으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시간에 쫓겨서 공부하기보다는 미리 좀 더 그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6월 기본 심화 속성 과정. 이 기본 심화 속성 과정은 밑에 그 일정을 보시면 소위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심화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을 1, 2월에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6월 기출 분석 과정을 3, 4월에 끝내게 되고 7, 8월 문제풀이 과정, 즉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정을 5, 6월에 이제 그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심화, 사실은 이제 여기에 기출하고 모의고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과정당 보통 이제 8회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1회당 보통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저는 컴팩트하게 2시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재 자체가 6권으로 이제 재본판으로 나갈 텐데 거의 단권화할 수 있도록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의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같이 그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출전 원서 필수 과정이 있는데 원서를 많이 보면 볼수록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또 그 재수하시는 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고 좀 넓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합격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출전 원서 중에서도 필수로 봐야 하는 그런 그 원서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권을 이제 선정을 해서 개론서하고 그 다음에 의문론, 통사론, 학교문법 이렇게 6권으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한 권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원서 교재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가 독특하죠. 보통 7, 8월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 영역별로 이제 쓰기 연습을 하는데 저는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7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완데이 합격 특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속성 과정을 마친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재수 이상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위 이제 영학 만점 비결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7단계로 4단계로 7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기본 심화 A, B 교재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요. 8월 달에는 출제 원리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이 학습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기출 분석 과정을 출제 원리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특히 통사론이든 학교문법이든 또 의문론이든 이 규칙을 도출해서 쓰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규칙을 도출해내는 그런 연습하는 과정이 9월 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전 원서에 들어가 있는 좋은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연습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테마를 가지고 원데이 합격강을 실시하게 되고 하루 6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는 여러분이 한참 바쁠 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원데이 합격강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총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은 보통 3주 정도 주어지는데 5회 분량의 실전 또는 예상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아마도 다른 영어학 강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11월까지 정규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훨씬 더 컴팩트하면서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 좀 알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이태원 영어학 1월부터 6월까지 기본심화 핵심 이론 강의 계획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그래서 이미 이 강의 계획을 6월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미 교재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이제 강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서 2시간씩 8회에 걸쳐서 강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강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학습 전략,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미리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주차 1월 1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1월 기본심화 핵심 이론 의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 영역이고요. 형태론, 의미론, 활용론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기본심화 A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심화 핵심 이론 첫 번째 1월 강의로서 이태원 영어학 기본심화 A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제본판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도록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1장부터 4장까지 1, 2장이 1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은 촬영은 하루에 2번씩 나눠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2회분씩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 해서 1회하고 2회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일단은 1회분과 2회분 1, 2장과 3, 4장 이렇게 PDF 파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아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PDF 파일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가 나오면 그때 구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페이지를 보시면 1회부터 8회까지 강의 내용의 어떤 그런 절차 순서들이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모폴로지, 시멘틱스, 프라그매틱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1회에서는 챕터 1, 2, 그 다음에 이제 2회에서는 챕터 3하고 4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챕터 4까지 이렇게 미리 올려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 화요일날 월요일날 촬영이 되고 화요일날 이제 강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진행되는 3, 4회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 날 촬영을 못하고 화요일 날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 그 강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 월요일 날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다시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HWS 학습법으로 공부하라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학습 계획을 세울 때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그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한 그러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 2월 기본과정, 3, 4월 이제 심화과정, 5, 6월 기출분석, 7, 8월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월은 뭐 총정리, 또 예상 문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실제 학습을 하면서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리듬을 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3HWS 학습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H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ead, heart, hand, 그 다음에 이제 W는 whole body, 그 다음에 S는 sense, 그런 앞글자를 따서 3HWS 학습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 1월부터 4월까지는 전공 지식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커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머리로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헤드, 이성학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래서 이때 이성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자로는 알지자를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은 기출분석 과정인데,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실제 문제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여기 가슴으로 끌어내서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감성학습이라고 이름을 잡았고, 느낄 감자를 써봤습니다. 자, 다 설명하자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카페에 가면은 작년에 강의 내용을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짤강의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실제 손으로 써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핸드, 실천학습. 그래서 거기에 실천할 실자를 넣어놨는데 열매 실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으로 직접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7, 8월 과정이다. 그 다음에 9월부터 10월은 온몸을 다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온몸으로 공부하라. 총력학습. 그래서 여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연습을 이제 계속 하는 그런 과정이고, 온몸으로 이제 열정을 다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에 습자를 한자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데, 센스, 예지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롭게 이제 나머지 한 달을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것인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총정리 마무리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정리를 이제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예지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출제될 것인지, 출제되지 않을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잡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3HWS 학습법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그런 학습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3HWS 학습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고안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전공 영어 임용시험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영어학을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영어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8년 동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답형용으로 이제 바뀐 지가 8년 됐죠. 물론 이제 2014년도에는 듣기 평가도 있었지만 15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표를 보시면 쉽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일반 영어, 문학을 이제 하나의 전공 과목으로 이렇게 묶고요. 그다음에 교수법, 그다음에 이제 영어학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크게 세 개의 전공 과목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맨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8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교수법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죠. 한 42%, 많게는 뭐 45%, 또 50%까지 가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하고 문학이 한 30%. 그 다음에 영어학이 뭐 30% 이상 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 28%. 그러니까 30, 그다음에 그 4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수법이 비중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교수법은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영어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에 우리가 그 많은 투자를 또 효율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그 손가락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어학은 또 영역별로 나눕니다. 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텍스 크게 이제 둘로 나누고 포놀로지 안에 이제 모폴로지 형태론 을 포함하는 이제 포놀로지, 왜냐하면 연계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스, 프래그매틱스가 있는데 최근 서답형 유형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는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기출 분석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신텍스하고 스쿨 그래마 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중은 신텍스 스쿨 그래마가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그 3, 4월에 있는 기출 분석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 포놀로지, 모폴로지가 한 45%, 그 다음에 이제 신텍스, 스쿨 그래마가 55%, 거의 비중적으로 보면 50대 5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멘틱스하고 프래그매틱스를 포함하면 또 그 정도 비율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전공 과목별,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의 영역별로 잠깐 그런 분석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쪽을 보시면 기출지문 엿보기라고 해서 1회차에서는 그 챕터 1하고 챕터 2를 공부하게 되는데 챕터 1과 챕터 2를 공부함으로써 기출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기출지문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과제로 읽어보시고 또 그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 공부할 때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기출지문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1,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이나 텀, 용어가 되겠죠. 용어를 볼드체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과제로 확인을 해보시라고 2002년부터 그 2020년까지 그 기출에 나왔던 그런 그 지문 들을 이제 선별해서 일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반드시 과제로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충 자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출지문 엿보기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또 앞에서 1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기출지문 읽기라 그래서 저기 그 원서 지문 읽기라 그래서 60개의 지문을 제가 그 만들어서 그 원서에서 이제 그 발췌를 해가지고 기입형 중요한 용어를 이제 채워넣는 그런 문제로 이제 기입형 연습 문제로 그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5회차에 36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고, 포놀로지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 이제 그 8회차에 모폴로지, 시멘틱스, 프래그매틱스 까지 포함해서 총 60문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유용하죠. 우리가 출전 원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지문들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그 밑줄친 부분, 블랭크된 부분을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로 채워넣는 그러한 그 연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 심화 A, 올해는 제가 따로 출판을 뭐 외부적으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물론 뭐 교재만 구입해서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본판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수업은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시간인데 그래도 2시간 연속으로 하면 뭐 저도 좀 힘들 수 있고 여러분도 좀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스튜디오식으로 인강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강은 그 1월부터 6월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7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직강 인강을 같이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코로나 그러한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인강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네이버에 이태훈 영화 그 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질문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내용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미 많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 답변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또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타 저에게 이제 그 질문하실 분들 또는 이제 뭐 그 상담하실 분들도 거기다가 카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태훈 영화 1월, 1, 2월 이제 과정을 1월에 이제 끝내게 됩니다. 기본 심화 핵심 이론. 여기는 이제 기본 심화 A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1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기본 심화 A 교재가 될 거고요. 기본 심화 A 교재는 포놀로지, 모폴로지, 시멘틱스, 프라그매틱스. 물론 거기에 이제 5장, 6장에 디스코스하고 그 잉글리시 히스토리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부분, 그 영역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히스토리 같은 거는 2006년까지는 이제 출제가 됐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부록으로 놓았습니다. 자, 1월부터 4월까지는 머리로 공부하는 이성학습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공 지식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성학습 과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머릿말에다가 여러분이 좀 주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3HWS를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몸으로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가슴으로, 손으로, 온몸으로 또 예지 능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케이? 자, 1장은 포네틱스하고 이제 포놀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시면 포네틱스, 포놀로지, 서필드 포네틱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아티큘러터리 포네틱스만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교재에서는 실제 보시면 거기 임용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포인트는 별 5개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별이 채워져 있는 만큼 그러한 그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장과 2장은 직접적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그런 개념, 중요한 필수 용어들 여러분이 정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포네틱스하고 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이제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네틱스는 음성학, 포놀로지는 음운론. 우리가 이제 음운론 우리가 원서 출전 원서에도 있지만은 이 포놀로지 안에 사실은 이제 그 포네틱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본 겁니다. 자, 포네틱스에서는 physical aspect of sound. 이게 사운드라는 것은 스피치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말소리입니다. 인간의 말소리의 물리적인 그러한 모습, 양상을
연구한다. 그래서 physical aspect. 자, 반면에 phonology는 실제적인 그런 그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 그 물리적 소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인지하는 aspect, 추상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소리에 대한 연구가 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phonetic transcription, 이렇게 격가로로 스퀘어 브레이킷이라고 합니다. 이 스퀘어 브레이킷으로 그 소리를 어쨌든 우리가 형상화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phonetic transcription이라고 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그러한 소리의 심볼을 또 우리가 표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포니믹. 자, 그래서 phonetic, 여기 포니믹, 포놀로지에서 포니믹, 포네틱스에서 포네틱. 자, 이런 상관된 그런 그 용어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물리적인 소리를 우리는 폰스라고 합니다. 폰. 물론 얘도 스퀘어 브레이킷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님스는 역시 슬래시로 이렇게 표시가 하게 되는데, 얘는 음소, 이렇게 우리말로도 좀 달리 씁니다. 얘는 음소. 나중에 이제 엘로폰스라고 해서 이제 이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2장에 가서 우리가 2장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군요. 그 포님스 앤 엘로폰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물리적인 그러한 그 소리를 표기를 해보면 linguistics 할 때 이렇게 격가루로 표시를 하게 되고, 각각의 소리의 그 물리적인 어떤 그 distinct sound, 그런 다른 소리들을 이렇게 이제 위첨자라고 하는데, 다이아크리티스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이 모음에 이렇게 물결 표시한 것은 요거 틸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네이저라이즈 됐다, 비음화된 그런 모음 소리다. 원래 모음은 이제 그 구강음 소리거든요. 근데 비음의 영향을, 요게 비음이니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요 기역자 표시는 닫히는 소리, 스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그 빌라 스탑이기 때문에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열리지가 않고 닫히는 소리. 물론 이 자체도 닫히는 소리이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에 요 W는 rounded 립, 입술이 좀 동그랗게 만들어지면서 나는 소리다. 요 W 소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위라고 하는 건데 글라이드인데, 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 요런 물리적인 그런 특성을 갖는 소리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는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요렇게 포니믹 트랜스크립션으로 해서 그 음응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심플하고 여기는 이제 컴플렉스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실제 물리적인 소리는 아주 다양하고,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누가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그 환경에서 발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옷을 달리 입는다 하더라도 이태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예식장에 있든 장례식장에 있든 뭐 파티에 있든 그 원래의 제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그런 그 기본적인 본질을 표시를 하는 것이, 그 특성을 표시하는 것이 포니믹 트랜스크립션이다. 그런 것을 우리 이제 포놀로지에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처음이라 좀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또 읽어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 자체가 워낙 이제 그 단권화를 생각하고 제가 수없이 많은 강의와 강의 자료들을 쭉 망라해서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교재 내용을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든 것이 이게 이제 그 파워포인트 PPT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타네요. 네. 자, 포네틱스의 하이 분야가 이제 그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articulatory phonetics만 우리 임용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좋은 음성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coustic phonetics, 뭐 auditory phonetics는 들어봤을 겁니다. 음향이라든가 청각 음성학 같은 건 주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그 음성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용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성학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자, 좋은 음성학은 말 그대로 그 스피치 사운드의 물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그 접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분류가 되고 그 분류된 소리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연구가 바로 articulatory phonetics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구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lip, tongue, vocal tract, vocal fold, 뭐 기타 나머지 뭐 티스라든가 alveolar, alveolar ridge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읽고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휴먼 스피치 사운드는 말소리라고 하는 건데 말소리는 어떤 언어든지 문자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칸소넌트하고 바울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 언어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프로덕션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지냐? 그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스피치 오간스, 아티큘레이터스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그 음성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스피치 사운드 그 말소리를 어떤 그러한 그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지 그래서 자음의 분류하고 모음의 분류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또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출전 원서 필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심화 확장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요 기본 심화 과정을 철저하게 먼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공기는 폐 속에 있는 공기가 입 구강과 그다음 비강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소리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글로티스 우리 여기 그 보컬 코드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성문 안에 성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성문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이스드 사운드하고 보이스리스 사운드로 나눠지더라. 즉 무성음하고 유성음. 그래서 유성음은 이렇게 판막이죠. 이게 보컬 폴드라고도 하고 코드라고도 하고 뭐 밴드라고도 하는데 요것이 얇은 판막이 공기가 이제 그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낼 때 자음과 모음 소리를 만들어낼 때 이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보이스드 사운드 우리가 소위 유성음이다. 있을 유 성자 소리라는 건 진동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성 그 다음에 무성 진동이 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후두 그 위가 이제 인두죠. 여기가 이제 후두고 여기가 인두입니다. 여기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유블라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그 목젖 부분 있죠. 이걸 목젖이라고 합니다. 그 위를 이제 빌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젖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공기 흐름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목젖이 밑으로 떨어지면 lowered 이게 내려가면 공기가 비강으로도 이렇게 흘러가죠. 또 구강으로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목젖이 이렇게 밑으로 lowered 떨어지게 되면은 네이절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이절 사운드는 무능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자음은 영어에서 24개의 칸소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의 칸소넌트는 여기 오랄 사운드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그 목젖이 위로 raised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비강으로 흘러가는 것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구강으로만 오랄 캐버티 쪽으로만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 그게 이제 21개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으로도 흘러가다가 막히면서 비강은 열려 있는 상태로 여기가 이제 그 공명이 일어나면서 나는 네이절 사운드로 구분한다. 크게 보면 자, 보이스드 사운드하고 보이스리스 사운드. 물론 자음 모음 다 합쳐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절 사운드하고 오랄 사운드. 물론 여기 네이절 사운드는 전부 다 세 개니까 요 세 개는 자음만 해당이 되고요. 오랄 사운드는 자음 모음. 이게 세 개의 자음을 뺀. 그 다음에 보이스드 사운드는 모든 모음은 다 이제 보이스드 사운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 9개. 여기 9개의 컨소넌트가 이제 그 보이스리스 사운드가 됩니다. 이건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셨죠? 일단은 소리의 그러한 그 생성 과정은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스드, 보이스리스, 오랄, 네이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스피치 오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vocal tract, 성도다. 아까 소리 성자에 여기는 이제 그 길도자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vocal trac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리가 만들어지는 문이다. 그래서 글로티스 또는 보이스 박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 보컬 코드, 보컬 폴드, 보컬 밴즈 뭐 이런 그 표현을 쓰는 주로 보컬 코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기관이고 이쪽이 식도죠. 이쪽에 이제 그 덮개가 있죠. 그걸 우리는 에피글로티스. 물론 이것이 소리를 분화시키는 클래시파이 하는 데는 큰 의미를 뭐 그 주진 않습니다. 그냥 공기에 흘러가는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블라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물론 여기 글로티스가 중요하고요. 소리를 이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오랄 캐버티, 입 안을 우리는 구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입구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절 캐버티, 비강, 코비자를 써서 비강. 여기가 아까 네절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무능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이 공간을 우리는 네절 캐버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이제 입술 앞에서부터 보면은 upper, lower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eeth 이빨도 관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엘비올라 리치라 그래서 치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빨 뒤쪽에 딱딱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좀 더 가면은 조금 가면 갈수록 이제 부드러워지는데 저 딱딱한 부분은 hard palate 경이 이게 딱딱할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를 이제 soft palate 또는 윌럼이라고 해요. 연구개. 이때는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치 오간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용어를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좀 말도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게 속성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예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뭐 영어학 공부를 초수 과정을 통해서 또는 재수를 통해서 또는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을 통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뭐 정리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피치 오간 중에서 텅 있죠. 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죠. 그래서 텅이라는 그러한 그 스피치 오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텅 자체가 랭귀지 의미도 있는 거죠. 마더를 통하면 우리가 모국어라는 의미로도 쓰는 것처럼 이 혀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액티브 아티큘레이터 가장 액티브한 그러한 그 이 스피치 오간이 바로 이제 혀인데, 혀의 부위에 따라서 소리를 또 그 분류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arts of tongue를 우리가 이제 봐야 할 텐데, 혀의 맨 끝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는 팁이라고 합니다. 설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또는 에이펙스라고 조금 어려운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혀 끝 요쪽 칼날 부분이죠. 날. 그래서 블레이드. 요거를 이제 레미나라고도 하는데 설단.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팁과 블레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음을 만들어낼 때. 그 다음에 이쪽이 프론트, 그 뒤쪽이 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영어는 뭐 루트를 가지고 소리 그 자음이나 모음의 어떤 소리 분할을 일으키진 않지만 이 끝부분 여기를 요 인두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접해 있는 이 부분을 루트 설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백 부분은 특별히
나중에 피처에 디스틴트 피처에서 배우겠지만 도르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로는 dorsal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백 부분은 도르섬이라고 한다는 거. 뭐 참고로 에이펙스나 레미나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서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피치 오간들을 다 봤고요. 이런 스피치 오간을 가지고 이제 말소리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 말소리들이 어떻게 분류가 될 거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자음을 분류합니다. 발성, 부이싱, 즉 부이스트냐, 부이슬리스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자음과 모음으로 또 구분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이제 매너적인 측면과 플레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또 구분을 하게 되고요. 보컬 트랙이 어느 정도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하는데 그게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에서 잠깐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에 의한 그 발성은 아까 이제 글로티스의 보컬 포즈의 바이브레이션의 유무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Produce without vibration, 그렇죠? 바이브레이션이 없이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기가 흘러가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뭐 성문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문이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프트, 크, 후, 스, 스, 쉬치, 흐 이 9개의 칸소넌트가 무성음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물론 얘네들은 이제 그 포인트 또는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양 입술에서 나는 소리죠. 여기는 치경에서 나는 소리고, 여기는 빌럼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또는 그런 에어스트림의 그 매너에 따라서 이런 소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9개의 소리는, 9개의 소리는 나머지 19개니까 15개의 소리와는 달리 어떻게 보컬 포드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밖으로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소리를 내보면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에피글로티스 요 앞에 있는 요 그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부분을 손을 대보면 여기에 이제 그 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걸 대보면 계속 울림과 울리지 않는 그런 이 반복이 계속 되는데 그렇죠? 나머지도 쭉 해보시면 흑까지 이 바이브레이션이 없이 만들어지는 9개 소리는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서대로 뭐 이렇게 외우는 것이 편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트크는 이제 스탑 사운드인데 바일레이비얼, 엘비올라, 빌라 나중에 스탑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프, 레이비오, 덴탈, 그렇죠? 인터덴탈, 뭐 여기 이제 여기도 엘비올라, 뭐 펠라탈, 그 다음에 이제 글로탈,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요 순서대로 일단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이스트 사운드, 보이스트 칸소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개의 칸소넌트를 뺀 나머지 15개가 15개의 칸소넌트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푸 있었죠? 그 다음에 트 있었죠? 크, 푸브, 트드, 크그 얘는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데 유무성의 차이죠. 부이싱의 차이죠. 요거는 부이슬리스고 부이스트고 그죠? 그 다음에 후브, 그 다음에 스드, 여기 스즈, 그 다음에 쉬지, 요거는 취가 있었죠. 취지. 자, 물론 이제 흐 사운드는 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 느, 응도 사실은 여기 따로 뺐지만 얘도 같은 위치에 보면 푸부, 무. 물론 얘는 이제 보이스트 칸소넌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네이절인데 그 다음에 트드는 크그 응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묶어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그다음에 후부, 스드, 스즈, 쉬지, 취지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르르, 그다음에 여기 글라이드 이제 여기 이제 리퀴드 글라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우리 매너, 또 플레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4개의 자음 중에서 15개는 후이스트 칸소넌트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with vibration, 그죠? 진동과 함께 만들어지는 소리다. 그 다음에 모음은요, 무조건 다 진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음 소리를 내려면 무조건 성대가 울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중모음까지 포함해서 모든 모음이 다 후이스트 사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후이스트하고 후이스리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리던던트하게 잉여적으로 당연히 바울은 후이스트 사운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소리 칸소넌트하고 바울이 보이싱에 의해서 이제 소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English vowels are all voiced sound라고 그랬죠? 모음은 전부 다 voiced sound다. 자, segment is a discrete unit라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교재의 페이지 수예요. 자, 26쪽을 한번 보실까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 PPT 자료도 제가 여러분이 그 직접 뭐 띄워서 이렇게 컴퓨터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쪽을 보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segment is a discrete unit 하고 이렇게 사실 뒤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은 요거만 이제 넣어놨는데 요 부분은 책을 보고 잠깐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The segment is a discrete unit.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discrete unit란 말이 기출 지문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 segment라는 건 뭐냐면 segmentation. 우리가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그런 그 소리잖아요. 말소리잖아요. 물론 자연의 소리도 있고 뭐 동물의 소리도 있지만 그 자연의 소리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말소리, 언어적 소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말소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그 나눠진 각각의 자음과 모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그멘트라고, 분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discrete unit, 우리가 이제 그 linguistic unit, 언어적 단위, 언어 단위, 뭐 phonological unit, syntactic unit, 뭐 semantic unit, 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unit라는 건 단위죠. 그래서 여기도 discrete unit라는 것은 분별되는 단위라는 거야. 자음의 그 24개의 자음 소리는 각각 discrete unit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자음을 가지고 음절을 만들고, 음절을 가지고 몰피임을 만들고, 단어를 만들고, 구를 만들고 문장을 만드는 거, 이런 각각의 단위들을 discrete uni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그멘트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그런 그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discrete unit라고 돼요. 그래서 they can be identified, 그쵸? 우리가 나눠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자음의 소리, 뭐 모음의 소리, 그것을 다시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또 오랄 사운드하고 네이절 사운드를 이렇게 이제 나눴고, 그 각각의 소리들을 하나의 그런 그 세그멘트를 보고 그것은 discrete unit다. can be identified either physically or auditory. 그렇죠?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것을, 실제 그 물리적인 소리를 연구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acoustic phonetics라고 하는 거고, auditorily,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청각적으로도 분명히 분별을 할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도 분별할 수도 있고 청각적으로도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추상적으로 다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바로 discrete uni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ch refers to phone, 그쵸? and phoneme. 아까 포네틱스에서는 폰을 다루고 그 다음에 포놀로지에서는 포님을 다룬다고 했는데, 각각의 물리적인 소리를 우리가 폰이라고 그래요. 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추상적인 단위의 소리를 폰임이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뒤에 우리가 그 폰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gments are divided into vowels and consonants. 자, 세그멘트는 분절음은 다시 vowels하고 consonant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segment is a discrete unit.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그러한 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atural class란 말이 나옵니다. 자연 집단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런 물리적 또는 그 음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리들의 집합이에요. 그런 것을 natural class다. 컨소넌트도 내추럴 클래스고 바울스도 내추럴 클래스입니다. 참 그룹이 좀 큰 거죠. 거기에 오랄, 컨소넌트, 네이저 컨소넌트 이런 것도 전부 다 내추럴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 묶이면 그것이 전부 다 내추럴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가 반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죠? 펠라탈 우리가 컨소넌트를 8개의 플레이스로 나눠서 이제 그중에 펠라탈 뭐 그다음에 이제 글로탈 컨소넌트가 아니다. 걔네들은 하나거든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내추럴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룹이다. 그것을 내추럴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are one or more phonetic properties or distinctive feature. distinctive feature는 우리 4장에 가서 변별 자질이라고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직강이면은 뭐 그 속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또 반응을 봐서 하겠지만 여러분 인강은 뭐 배속으로도 듣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들을 수도 있고 뭐 쉬었다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는 조정을 하시고 저는 가능하면 조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에어스트림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오랄 사운드하고 뭐로 구분할까요? 뒤에 네이절 사운드로 구분하겠죠. 그래서 오랄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우리가 그 이해를 해보면 더 빌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소프트 팰럿, 하드 팰럿, 그렇죠? 엘비올라 리치, 티스 립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빌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럼 is raised 또는 뭐 유블라라 요 끝부분을 유블라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빌럼 하면 뭐 이 전체를 다 그냥 이해하셔도 되고 그 중에서도 유블라 하면 여기 목적 끝부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빌럼이 is raised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 한국어에도 영어에는 응 사운드가 이제 네이절 사운드라고 했잖아요. 한국어에는 미음, 니은, 이응 사운드가 요게 이제 상응하는 그런 그 네이절 사운드가 되는데 이런 소리 말고 나머지 소리를 낼 때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게 올라가서 공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raise to block 막다는 얘기죠. air 공기를 막아버려요. 공기는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문을 지나서 그죠? 여기 후두강, 인강을 지나서 목젖이 내려왔을 때 빌럼이 내려왔을 때 비강으로 흘러갈 거냐 구강으로 흘러갈 거냐 이게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데 오랄 사운드 같은 경우는 블락 여기를 막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막는 겁니다.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escaping through the nose 그쵸? 공기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는 2군데예요. 이렇게 구강하고 비강이죠. 그래서 그 오랄 캐비티하고 네이저 캐비티로 흘러가는데 얘를 막아버려요. 올라가서 레이스에서 그러면 구강으로만 흘러가면서 소리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죠? 21개의 소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물론 24개가 사실은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비강의 문흥이 이제 그 여기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vowels and oral consonant가 전부 다 오랄 사운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되셨죠? 쉽게? 그리고 이런 그림, 죄송해요. 이런 그림 하나하나도 제가 가장 심플하면서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자료들,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또는 스캔을 하기도 하고 원서를 통해서 최대한 좀 그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좀 잘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을 들인 그런 교재라는 거 참고를 알아두시고 이런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절 사운드는 당연히 바울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물론 네이절라이즈드 바울이라는 건 있어요. 이제 비음화된 그런 바울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 자, 네이절 컨소넌트 문응이 있다.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필름이 lowered, 밑으로 처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공기가 흘러가도록 해주는 거죠. Let the air from escaping through the mouth and nose.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공기가요, 네이절 사운드라고 해서 비강으로만, 코로만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인데, 이 콧구멍 안이 이렇게 넓습니다. 생각보다. 입보다 더 넓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흘러가면서 사실은 이제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제 그 울림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 양입술에서 무 사운드가 만들어지고, 여기 혀하고 이 치경 사이에서 느 사운드가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그 텅백 부분이 이 빌럼 쪽으로 올라가서 응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 그냥 무는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플레이스에 따라서는. 그랬을 때 무는 공기가 여기서 막히고요. 느는 여기서 막히고 응은 여기서 막혀요. 막혔다가 터지면서 다시 공기가 흘러가죠. 어쨌든 구강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코를 통해서 공기가 흘러가겠죠. 왜냐하면 필름이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문음 소리를 내거나 미음, 니음, 이음 소리를 내려면. 이게 바로 네이절 사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자세히 또 그 플레이스에 따라서 매너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 55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제가 5분 정도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1시에 이제 그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3시 15분에 시작해서 5시 15분에 2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화요일날 한다고 그랬죠? 네, 잠깐 쉴게요. 네, 5분만 쉬겠습니다. 네.